예, 청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아주 국감조사, 우리 국감 준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 몇 분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무사들의 탈세 조력 문제 좀 말씀하셨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전관 예우, 어찌 보면 또 전관 로비, 이런 문제점이 여전히 지금 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들 관련해서 문제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청이 최근에 5년간 한 6,600건 정도 이렇게 조세 불복 소송을 수행한 것 같고요. 보면 한 90% 정도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위원님? 근데 보면 지금 요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데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김현장부터 이제 6대 로펌 관련해서 지난 5년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6대 로펌과의 소송에서는 승소율이 이제 77.4%로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또 그 아래쪽에 있는 100억 이상, 이게 우리 조세불복 아마 속가가 100억 이상 되는 이렇게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60% 수준으로 또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대형 우리 조세불복 소송에서 우리 국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모두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이 대형 로펌과의 우리 소송에서 승소율이 매우 낮은 거,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는 좀 인정하시죠? 예. 예.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는 우리 국세청이 2건 중에 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잘못했거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개 중에 한 개를 이렇게 잘못 부과할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죠? 이 대형 로펌에 가는 사건들이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선례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고액건들이 사실은 많이 네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대응하는 걸 최선은 다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부과에 대한 잘못이 어쨌든 그건 좀 더 가려야 봐야 되겠지만 국세청에 우리 소속된 변호사나 우리 전문 직원들의 소송 역량이 되게 너무 낮았습니까? 그렇지는 그렇지 않다고 않습니다만 보십니까? 예. 그러면 이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국세청 출신의 정관들의 영향력,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시죠?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소송 쪽에서는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사안이라 이제 국세청 정관들이 그렇게 크게 이제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아까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김현장 건만 한번 보시면 이게 대형 로펌 중에서도 일반 사건에서는 김현장에 대한 승소율이 61%로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 이상 사건에서는 승소율이 50%에 불과합니다. 이 2건 중에 한 건을 지는 거죠. 김현장하고 붙으면. 이게 전체 우리 평균 90% 승소율에 비교하면 특히 김현장과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좀 유독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뒤에서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 국세청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4,020건의 신고가 쌓였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좀 관리하는 내용을 좀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했던 분들이 나가서 지금 어떤 로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소송에서 우리 국세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사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국세청이 이런 이제 대형 로펌에 우리 국세청 출신의 정관들이 가서 우리가 수행하는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재판 결과에 좀 그림자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정관 변호사나 특히 이제 세무사 같은 분들이 조력하는 이런 소송에서 우리 국세청의 칼날이 좀 무뎌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국세청에 계시다가 6대 로펌으로 이직하신 분들 지금 급여가 얼마나 올랐나 하는 걸 보면 유독 김현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은 태평양부터 화우까지 이렇게 보통 보면 한 두세 배 정도, 저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전문성이 민간에서도 정말 충분히 잘 활용되고 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의 처우가 좀 낮은 것 때문에 적정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유독 김현장을 보면 이렇게 828% 이상이 이렇게 보수가 뛰는 것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5년간 매년 850명 정도 이렇게 퇴직하는데 변호사로 계셨던 분들 또는 세무사로 계셨던 분들이 취업 심사 대상에도 포함이 안 돼서 이게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죠, 청장님? 예. 지금 이렇게 우리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신 변호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정도, 우리가 그 파악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아까 보셨지만 김현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 2개 중에 1개를 우리 국세청이 패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들이 지금 우리 국세청의 여러 가지 소송 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국세청의 우리 실무자들과 어떤 만남을 갖고 또 그런 것들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는 정말로 좀 잘 우리가 좀 이렇게 모니터링 되고 방지 대책이 잘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공감하시죠? 예. 네. 저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결국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좀 잡아가고 국세청에서 일하다 나오신 분들이 우리의 세금이 좀 제대로 이렇게 국가로 귀속되는 과정에 정말 로비라고 하는 정말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우리 국세청의 신뢰를 좀 쌓아가는 정말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광희 청장님 이제 국회에서도 우리 의원으로도 근무하셨고 또 이번 정부 처음으로 국세청장으로 가셨으니까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이게 지난 과거에 보면 2011년 이후 국세청에서 13번이나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개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제가 종감 이전에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퇴직자가 나중에 이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면서 뭐 법무법인이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요. 대형 로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패소율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형 로펌에서는 정말 그 유능한 그런 변호사들이 이제 수행을 여러 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여건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외부 변호사의 유능한 분들을 이렇게 좀 채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성공보수라는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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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